안녕하세요. 천프로입니다. 2023년 7월 27일 천프로 마감 시황이고요. 오늘은 이제 미증시가 소폭 상승을 했었죠. 어제 FOMC에서 이제 연준 파월이 이제 0.25를 올린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뭐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말하긴 했어요. 뭐 돌발적인 발언이 나와서 증시를 흔들다거나 뭐 그런 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갑자기 나 6% 이상 오를 거다라고 하진 않았고 이번 달 CPI 지수 발표 다음 달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지수에 따라서 금리 연상 이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증시가 이제 소폭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은 좀 하락을 했어요.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난하게 올랐죠.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만에 좀 상승 랠리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2차 전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게 반도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, 뭐 신성 ENG까지 해서 이제 올라가주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1.87%가 빠졌죠. 빠진 것 중에서 이유가 이제 2차 전지 하락이 당연히 나왔기 때문인데 그중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20%, 에코프로 BM이 17%,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하락이 나왔어요. 근데 2차 전지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10년을 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라는 종목이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연으로 봤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2010년도, 1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그 46만 원까지 간 데가 있어요. 이때 2012년도니까 한 8년 정도를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올랐던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이때 처음 나왔죠. 그래서 지금은 뭐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퓨처폰, 뭐 투지폰 이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은 안 되고 전화나 문자 이런 거 뭐 막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. 문자 몇 개 막 쓰고 카톡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사용했었어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에서 이제 바로 인터넷이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가 많이 올라갔죠.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가까운 게 카카오죠.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똑같은 것 같아요. 이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하고 이제 네이버랑 똑같이 움직였죠. 17점 이제 17만 3천 원까지 갔을 때가 그때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인터넷주로 강했던 게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갔던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올라갈 때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잡히면은 보통 주식이 한 10년 정도 가요. 10년이 가는데 일단은 제가 2차 전지를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전기차 테마가 2030년도까지 어쨌든 간에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2030년도에 이 그동안 이제 디젤차, 이런 경유차 이런 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이제 90% 80% 이상 이제 바뀌어야 되고 생산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지금부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잡아놔야 나중에 2030년 이후에 나중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을 잡을 수 있겠죠. 전기차 회사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. 그래서 지금 뭐 람보르기니, 뭐 벤츠가 지금은 전기차를 안 만들고 뭐 디젤차만 한다. 그러면은 10년 뒤부터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최근에 벤츠에서도 그렇고 뭐 람보르기니도 그렇지만은 이제 전기차를 이제 계속 생산을 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고 있죠. 그래서 정말 나중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제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좀 허접하게 보일 수 있지만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크게 안 보는데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대차에서 그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높게 나왔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래 먹거리산이 뭐냐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.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20% 빠졌던 게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너무 많이 갔습니다. 2월 달부터 11만 원, 10만 원이었던 게 이제 15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매물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얘를 잡아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보셔야 되시냐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한 90만 원대 2차적으로는 한 75만 원대까지는 볼 것 같아요. 이 두 라인을 보셔야 되시는데 내일 바로 반등이 나줄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뭐 하방을 하고 막 계속 조금씩 몇 프로씩 내릴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두 라인 사이에서 조금씩 잡아가시면은 나중에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. 지금 150만 원을 찍었지만 다시 얘가 10만 원까지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. 전기차를 아예 안 만들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이게 150만 돌파하고 올라타지 말라고 절대 했었죠. 이 종목도 보시면은 어제랑 오늘 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런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.
제 고점이다. 뭐 계속 말씀드렸죠. 고점이고 뭐 연말에 100만 원 간다는 말씀드렸었는데 150만 원은 솔직히 뭐 저도 예상은 못했어요. 그래도 좀 내려왔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은 2차 전지가 좀 쉬어야 되고 2차 전지가 쉬었을 때 갈 수 있는 게 어디냐 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도체, 바이오 아니면 뭐 로봇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. 뭐 AI도 볼 수 있고 한 네 종류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좀 올라왔어요. 뭐 T-로보틱스라든가 뭐 SPG, 뉴로메카 그리고 이제 로봇스타까지 시스템스까지 한 이 종목 4개 정도는 어느 정도 추세를 좀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바닥에서 그냥 오늘 지지를 받은 건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 안 되게 바닥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는 제하고 로스타부터 위에 5개 정도까지만 보시다가 나중에 섹터가 좀 바뀌면은 제가 로봇주도 좀 추천을 좀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갔던 게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좀 오랜만에 갔죠.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이벤트로도 한번 했었던 또 종목인데, 이거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. 제 신고가가 맞을 겁니다. 신고가고,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이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뭐 어쨌든 상승하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, 이거를 솔직히 잡을 수는 없고, 진짜 주식 잘하시는 분은 여기서 잡으시거든요. 여기 잡으셔가지고 두 달 있다 매도하고 오늘 좀 매도하셨겠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정말 그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종목들도 상승이 나올 때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한다 보시면 돼요. 6월달, 7월달 장이 안 좋아도 다 무시하고 올려버리는 게 이런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이오테크닉스, 그리고 뭐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때 갔을 때가 뉴스가 좀 붙었을 때가 갔던 건데 여기 오늘 이제 상한가 부근이 여기인데 오늘 지지받았습니다. 오늘 여기 지지받고 어제는 깼다가 지지받고 올라와줬기 때문에 뭐 5만 천 원까지 또 전고점을 한번 도전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이래 컴퍼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파라다이스 뭐 리오프닝 같은 걸로 좀 오늘 갔었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냥 바닥이라서 지지를 받은 느낌이에요. 뭐 오늘 이제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가 좀 지지를 받아주고 섹터 자체도 좀 돈이 들어왔는데 뭐 사실은 얘가 뭐 코로나가 해소가 되고 나서 상승을 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상승 나온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호재가 있지는 않고 그냥 바닥이다 보니까 그냥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종목도 나중에 뭐 코로나가 지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코로나가 더 늘어난다 해도 뭐 마스크를 쓰고 나서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이런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뭐 바닥권에 있고 뭐 지수가 좋아지면 이런 종목도 같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내일 뭐 좀 보시고 추세가 좀 위로 잡히면은 좀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하루 간 거 아까 에코프로 잡아드렸고 뭐 에코프로 BM도 뭐 비슷한 겁니다. 차라리 이렇게 가고 나서 떨어진 거는 이제 괜찮은데 못 가고 막 빠진 것도 있어요. 뭐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좀 크게 하락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어제 이제 9% 빠지고 오늘은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는 에코프로 대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. LNF 같은 경우 LNF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. LNF가 별로 못 갔죠. 2차 전지가 가는 동안 얘는 못 갔는데 별로 가지도 않고 바로 빠버리니까 좀 억울할 수 있는 종목이 좀 LNF고 그래서 어제 이제 매도 같은 게 다 해드렸죠. 그래서 그리고 코스모학도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학도 그럴 것 같아요. 별로 못 갔는데 나는 별로 못 갔는데 왜 빼냐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던 게 이 두 종목인데 뭐 저희는 뭐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포스코 엠텍이 좀 재밌었어요. 주식 보시면은 아침에 이제 오늘 변동성이 18% 빠졌다가 거의 양봉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뺐거든요.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하락이 나오고 다시 시초가 근처까지 왔는데 또 뺐습니다. 그래서 마무리한 건 32,000원 정도 변동성이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했던 종목이고 얘도 뭐 마찬가지로 아마 지지받는 게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받았어요. 지지받는데 아마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빠질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1000% 가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경 케미칼 좀 하락이 나왔고요. 아마 제가 봤을 때 18,000원 정도? 18,000원 정도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빠져서 지지받는 거면 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애경 케미칼 뭐 제가 방송에서는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직접적으로 뭐 잡으셨던 분은 없으신데 어쨌든 뭐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트래픽도 상승 나오다가 좀 이제 나중에 하락 나왔고요. 인성정보가 오늘 3%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. 뭐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1000% 관심 종목은 맥스트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. 맥스트가 이제 뭐 바닥이라서 좀 올려주는 느낌이 드는데, 7,200원까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뭐 걱정들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메타버스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2차 전지처럼 구체적으로 잡힌 건 아니더라도 섹터 잡히면 또 잘 가는 게 이런 그 메타버스거든요. 메타버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,
뭐 웰크론한테 마찬가지고 뭐 한전산업도 오늘 좀 바닥에서 좀 올라와줬습니다.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친환경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있죠. 그 원전 신규 원전 짓는 그런 설치 뉴스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지받아줬는데 상승을 했다가 다 이제 좀 하락을 해서 7%까지 올라갔다 하락을 했는데, 뭐 내일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제 이제 방송에서는 언급 안 들었는데 PLT가 신규로 어제 나갔었어요. 그래서 오늘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거래량을 막 이렇게 동반을 하지 않고 오늘 하락을 했다 다시 올리는 부분이라 아마 좀 내일이나 모레 정도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려운 장 이제 많이 끝났어요. 이제 FOMC도 끝났고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또 상승장이 기대가 되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